네, 10시의 전세역전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 대표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시는데 두 분은 괜찮으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기본적으로 뭐 1시간도 부족합니다. 한 2시간 일찍 나서야 우리가 원하는 시각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비 피해가 최대한 없으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는 지금 뭐 보슬비 정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전세역전 종목 오늘도 6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창환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뉴의 주가가 0.95%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주가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뉴는 어떤 부분을 가장 좋게 보십니까? 일단은 컨텐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뭐 지금 버킷 스튜디오도 이제 헌트 덕분에 좀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이제 반락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만 네. 영화가 또 흥행하면 또 주가의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쵸. 지금 컨텐츠가 하반기에 사실 기대작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아바타를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바타가 나옵니까? 아바타 2 네, 겨울에 네. 몇 년 전에 나왔죠? 2009년인가요? 네, 엄청 오래 전에 나왔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 이미 뭐 네. 예고편이나 이런 거는 I 나와서 feel you였죠, 대사가. 아닌가요? ICU. ICU. 네, ICU. 네. ICU. 순간 헷갈렸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이제 넷플릭스가 3월 달에 가입자 수가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컨텐츠 제작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이 나왔는데 그 시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OTT 가입자 수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2,200만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역성장을 했다라고 해서 모든 컨텐츠 업체들을 불안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OTT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OTT 경쟁들이 심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라든지 뭐 이제 CG라든지 VFX 관련된 기업들은 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괜찮다. 그리고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최근에 조금은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이 배급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에 이런 지연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하방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 6월로 보시게 됐을 때 배급사 점유율 1위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이 넘은 영화가 사실 이제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하지만 뭐 6월 기준으로 봤을 땐 2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범죄도시2랑 이제 마녀2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라는 부분도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의 흐름이 이제 역별이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역별로 정별로 바뀌는 초입 부분부터 매집을 해놓으시면 사실 이제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주가의 좀 상승이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추세 전환도 좀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자회사 중에서 이제 엔진이라는 이제 회사가 메타버스 VFX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들 보시면 이런 뭐 CG라든지 이제 VFX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미래의 먹거리도 좀 좋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가 좀 다소 하향되기는 했습니다만 증권가 목표가가 22,500원입니다. 지금 8,600원이거든요. 그래서 상승 여력 자체가 100% 이상을 열어놓고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로 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이런 이 컨텐츠 기업 이 배급사 치고는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조금 들고 와봤고요. 네. 이제 매수는 8,400원부터 8,150원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현재 가격도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부분으로는 9,500원 잡았습니다만 사실 이 종목은 한 12,3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시고 가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7,000원 좀 지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 지시, 손절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뉴, 영화 사실 하반기에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가의 상승이 ICU, 이제 뉴의 상승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그러니까 첫 번째 라운드에 우리 김지윤 대표님의 종목도 이와 비슷한 걸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SBS. 저희는 매일경제TV인데 SBS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저희가 확인해 볼 종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본인이 공략주를 제시해놓고 모르세요? 3강 MNT. 아, 네네네. 아니, 이 종목이 네네. 너무 가파르게 원래 사실 그때도 네네. 박스권 상단에서 에너지가 분출되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지금 각도가 가파른데 어떻게 더 홀대도 되나요? 사실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비비법안 통과하고 나서 그에 대한 이슈가 계속 모멘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실적이 뭐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 매출과 이익 단에서 평균적으로 40% 이상씩 성장하기 때문에 네. 매출과 이익의 성장 폭이 꺾이면 뭐 예를 들어 40% 성장률이 나오다가 뭐 20%대 미만으로 꺾인다든지 네. 그러면 그때 한 팔 타이밍이라고 보고 음. 있고요. 지금은 뭐 풍력과 태양광은 계속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제시해 주셨던 8월 2일에 제시해 네. 주셨던 목표 주가가 3만 원이었어요. 근데 사실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거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목표 주가는 더 올리지 않고 유지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3만 원에는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게 좋지 않나. 네. 왜냐면 시장이 계속 지금 올랐잖아요. 최근에 네. 항상 오르고 나서는 조정이 있다. 반드시 조정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는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강 MNT 저희가 확인 AS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AS라고 해서 안 좋아서가 아니라 좋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SBS를 가지고 오셨는데 현재 주가는 1%대 하락세입니다. SBS는 뭐 드라마 재밌는 게 나오나요? 네, 일단 싸고요. 밸류에이션이 싸다. 너무 부담이 많이 없습니다. 하락해 있다. 그리고 사실 뭐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밸류 차이가 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오.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네. 그 이 미디어 컨텐츠 물론 중소형 아까 말씀 주신 뭐 뉴도 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네. 미디어 업종 자체로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찾자 해서 SBS를 가져왔고요. 물론 네. SBS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예능 어느 거 보시죠? 저는 사실 네, 안 예능은 보세요? 요즘에 TVN 거 많이 봐요. 아, 그러시구나. 뭐 텐트 밖은 유럽이라고 네, 네. 유해진 씨가 나오는 아, 그 TVN 예능 있잖아요. 봐야겠네요. 여행 네. 프로그램. 그게 저는 그런 감성을 좋아해서 막 네, 런닝맨 이런 거는 보다 보면은 막 같이 뛰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러거든요. 충분히 그러실 네. 수 있는데요. 보편 타당하게 네. 그러니까 제일 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광고로 활용하는 주 소비층이 2040이거든요. 2040에 가장 압도적으로 시청률 높은 게 1등이 여전히 SBS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런닝맨, 네네. 집사부일체, 네. 동상이몽, 미운우리 새끼, 뭐 뭐 동상이몽, 미운우리 새끼. 고르게 지금 돼 있고요. 음.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평일 시간대 드라마를 안 넣고 예능으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만큼 제작비를 엄청나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보다 예능이 좀 제작비 예능과 덜 제작비가 드는군요. 더 훨씬 덜 드니까 그래서 드라마 이제 비싼 드라마를 줄이고 네. 예능에 원래는 SBS 같은 경우도 월화수목이 다 드라마가 들어가는데 맞아요. 2분기까지는 지금 일단 수목도 드라마를 뺐거든요 지금. 그래요? 수목에도 예능이 들어가요 지금. 아. 보시면 특별 이제 예능 무슨 사실 연애 예능이 요즘에는 들어가거든요. TV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 네. 다시 보기 뭐 넷플릭스나 뭐 TV나 이런 거 통해서 그쵸. 다시 네, 보니까 맞습니다. 저는 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예능으로 되고 좀 교체돼가지고 네. 연간 제작비를 6천억으로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SBS 드라마도 뭐 그해 우리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5편의 자체 제작 드라마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SBS 같은 경우도 그 기존의 그 드라마를 타 OTT양, 넷플릭스 외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말씀 주신 티빙이라든지 이런 데로 타 OTT양 판매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제작 드라마는 제가 5편이라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편 말씀드렸는데 연간으로는 15편까지 지금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달, 5월달 TV 광고 시청률이 0.6%대로 지금 TV 광고 신청률에서는 전체 1등을 기록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디지털 광고, 그러니까 뭐 무신사, 당근마켓, 뭐 마켓컬리, 요기요도 이런 부분들이 다 디지털 타겟으로 광고를 했는데 디지털 타겟 광고가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면서 지상파 광고로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지상파 광고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 전환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되면서 디지털 광고 효율성이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TV 광고보다 단가가 30% 이상 비싼 중간 광고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드라마도 1, 2부로 나눠서 그쵸. 쪼개서 들어가고 예능도 1, 2부로 나눠서 네. 쪼개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매스 광고, TV 광고에 대한 인식도 좋아져가지고 이렇게까지 PER 지금 4.6배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저는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SBS가 미디어 컨텐츠 중에 아까 말씀드린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대비 뭐 밸류가 30% 이상 저평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적으로도 보면 연 매출은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10%대 성장이 나옵니다. 1조 한 1,800억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한 2,281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4% 증가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리스크를 따지자면 네.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 대기업 자산총액 10조 넘는 대기업 집단이 지상파 방송 규제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태영그룹의 모회사죠. TY홀딩스가 36.92% 지분 보유한 거를 2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정부에서 좀 지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완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저는 SBS는 지금 가격대에 오늘 지금 한 1.5% 1%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 계속 지금 39,750원 요 저점을 그렇죠. 한 2번 정도 소위 말하는 터치를 네, 했죠.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5,500원에서 한 41,500원까지 지금 가격대에서 한 2, 3%만 조정이 나와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목표가는 과거의 전고점 구간이 한 5만 원? 네, 5월달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구간이거든요. 5만 한 500원? 네. 5만 원에서 5만 500원.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 치면 한 20% 정도 상승은 볼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바닥권, 그 최저 바닥권이 한 네. 39,700원 선. 네. 그 정도로 짧게 대응하자. 한 손절선 한 10% 네. 정도 마이너스 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BS 확인을 해봤습니다. 뉴와 SBS 좀 결을 비슷하게 하는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한 본부장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하창한 본부장은 한국항공우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거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네, 뭐 이 종목은 제가 3, 4만 원대부터 네.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할 때 뭐 계속해서 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전 지금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수주가 이제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네. 가시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지금 조단위 계약들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네. 방산 쪽이. 근데 이게 뭐 방산이라든지 아니 뭐 바이오라든지 기타 다른 데로 갔으면 연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이라는 그런 이제 시각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 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질 것이죠. 그 부분에서 좀 이 메리트가 좀 잘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두 자릿수 조단위 또 계약들이 폴란드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기타 지역에서도 이런 이제 이 방산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이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의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정부에서 우주 경제 로드맵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단연 그쪽에서 이제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쪽인 부분에서 많은 파일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산업적인 모멘텀, 실적적인 모멘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제 과거 방산 업체들이 조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왔을 때 이 한국항공우주도 10만 원대도 충분히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 평선이 이제 중장기 평선을 다 뚫고 강력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수주 잔고들이 장부가로 계속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우상향은 계속적으로 가능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 사이는 충분히 목표로 한 번은 도달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또 추가적인 모멘텀들 많이 터지면 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종목이 급격하게 막 급등을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충분히 가격 변동성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던 때는 뭐 누리호 관련된 이벤트, 이제 기대 소멸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없으면 주가에 그렇게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 베이스로 가고 수주가 워낙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매수가는 57,000원에서 58,500원 1차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한 밴드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 7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51,0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단을 높여가고 있는 한국항공 우주입니다. 뭐 3, 4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금 주가도 전고점을 좀 뚫어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가격인데 앞으로의 기대되는 모멘텀들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를 75,000원으로 조금 더 상단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이어서는 김지훈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김지훈 대표는 세진중공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김지훈 대표님은 약간 이런 차트 좋아하시나 봐요. 전고점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종목. 네, 제가 네. 그 과거에 싼게 비지떡이라고 싼 종목들 많이 매매했는데요. 네네. 확실히 느끼는 건데 지수보다 초과 상승이 나오는 업종에서 올라오는 데는 네, 이유가 있다. 올라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진중공업은 네, 어떤 그래서 이유가 있을까요? 세진중공업은 기간의 폭풍 순매수 6탄입니다. 그래요? 지금 8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 7,500원 네. 선을 돌파해야 될 텐데요. 네, 여러 맞습니다. 차례 네. 위에 막혔어요. 네. 지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 조선 기자재거든요. 네.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조선 쪽에서 이 LPG 선박에 들어가는 LPG를 액화 상태로 저장하는 고부가 가치 화물창 그 선을 만드는 데고요. 현대중공업 이 3사가 그 LPG 선 수주 잔고가 약 67척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LPG용 탱크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30척 이상 수주를 지금 잡고 있고요. 지금 2020년, 21년 과거 2년 평균 수주가 한 15척이니까 그거에 되면 2배 넘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지금 LNG 추진선 쪽으로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 신규 LNG용 연료 탱크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똘똘한 조선기자재에서는 1승이라는 회사, 1승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매출액 한 420억에 영업이익 30억대. 그러니까 조선기자재 중에 환경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HRSG나 석유화학 플랜트 쪽으로 늘리는 회사인데 이 1승을 자회사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조선 배관용 파이프 업체인 이 동방선기라는 회사도 인수해서 네. 동방선기라는 회사는 2022년 매출이 한 800억대거든요. 이 회사도 흑자 전환하는 회사라서 이 1승이나 동방선기 같은 경우도 인수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포괄적인 이 밸류체인을 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수한 효과를 보고 있고요. 네. 2023년에 울산에서 그 부유시계 해상풍력 1차 시범단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이 풍력 쪽에서 기대감 그러니까 그리고 두 가지 다 네, 기대가 되는 풍력하고 거죠. 조선 다 가지고 있고요. 연평균 매출은 지금 연매출 지금 4천억대 나오는 회사예요. 네. 60%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은 한 240억대로 50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데 조선 기자재 재밌는 게요. 1분기에 수주 받은 거를요. 가격을 올려서 2분기에 소급 적용해가지고 지금 조선 기자재 판가를 다시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 풍력단에서 상부 구조물 너셀이랑 허브를 풍력 1등 업체죠. 베스타스가 지금 다시 얘네랑 지금 세진중공업이랑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 구조물을 이제 수주를 받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 구조물을 오프로드에서 가능한 항만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지금 토지 16만 평을 울산에 갖고 있던 생산 부지를 그래서 토지랑 캐파 쇼티지를 모두 갖고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지금 세진중공업입니다. 조선주 관련해서 엔지니어로 네, 맞습니다. 활약을 네. 하신 만큼 네. 관련한 종목들을 자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제 리포트 뚜껑을 열어보니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로 함께 다뤄봤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는 움직임이 얼마나 더 나타나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우리 김준 대표님께서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실지? 저는 목표 주가는 지금 단기로 전고점은 7,640원이거든요. 그건 뚫어서 지금 가격대 이상.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추세를 깨지 않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8,600원을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6,250원에서 6,850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확인했었던 이제 증권가에서는 10,000원 이상의 목표 주가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진 대표 목표 주가는 8,600원 선
제시해 드렸습니다. 정고점 돌파해서 또 상강의 멘트처럼 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운드, 먼저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 확인해 봅니다. 자, 세림 B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림 BNG 주가가 오늘 많이 빠져요. 지금 6%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락 이유, 그리고 지금 저가 매수해도 될 만한 이유가 뭘까요? 뭐 저가 매수는 아니고요. 일단은 환경적인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폐플라스틱 관련된 이벤트에다가 이제 폐배터리가 오를 때 같이 조금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좀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쪽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고, 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11월에 그 관련된 법안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정책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급등락이 심한 이유는 요 해당 라인에 이제 슈퍼 매물대 상장이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급등이 나온 다음부터는 조금의 이런 매물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급등 이후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은 급등이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거래가 또 흘렀고 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이벤트를 찾아보자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미국 내무부가 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된 이제 판매를 규제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강해지면 강해졌지 사실 좀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벤트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매력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11월까지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급등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당 종목 급등이 나오면 그냥 바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하시고 다시 눌렸을 때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재접근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은 이제 오늘로 따지면은 저점 매수하는 그런 수급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4,500원으로 좀 세웠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 종목이 돌파를 할 때 항상 전고점 부분에서 한 번씩 눌렸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급등해서 상승이 나오면 그 매물대를 이제 다 돌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이 슈퍼 매물대를 좀 뚫어주는 거래를 좀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물량을 소화는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차적인 목표가 4,500원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 네. 손절 라인은 3,350입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선까지 이탈을 해서 가게 됐을 때는 좀 단기적인 좀 조정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올 때 60선까지 깨지고 빠졌던 라인은 딱 하루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이전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60선을 일단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좀 조심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세림 BNG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 마지막 종목입니다. 김지은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GC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횡보를 두 달 넘게 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GC셀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바이오 어렵잖아요.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좀 이거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뭐죠? 그냥 짧게 그냥 기본 개념 네. 좀 몇 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암세포가 하루에 2-3천 개씩 계속 새로 생기고요. 지금 있다고요? 예, 있다가 없다가 생기다가 암세포를 죽이는 네, 정상세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 몸에서 면역이 일어나는 거고요. 면역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천 면역은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면역 체계고요. 네. 후천 면역은 선천 면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먼저 간직한 다음에 그걸 기억해 뒀다가 질병이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게 후천 면역인데요. 이두 가지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제가 갖고 온 GC셀은 NK 세포예요. 그래서 NK 세포 세포라는 얘기 거-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천 면역 세포인데 아군하고 적군을 구분해서 공격하는 게 NK 세포고요. 네. 기존의 주류인 T 세포가 있는데 T 세포는 후천 면역이에요. 근데 T 세포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 때문에 몸 안에 계속 간직하고 있어서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K세포가 굉장히 체외에서 주입되더라도 정상세포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NK세포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NK세포에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가진 회사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카 NK라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때 하나의 정보를 더 넣어서 암세포를 더 잘 제거하는 게 카 NK 세포인데 이 카 NK 세포를 GC셀이 하거든요. 근데 이 카 NK 세포 관련돼서 적응증이 지금 기존에는 고형암만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는데 네. 이 GC셀을 만드는 AB101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허투라는 거는 이 타겟이에요. 그냥 내가 암세포다 하는 그 타겟이거든요. 그 허투가 이 난소암, 위암, 유방암까지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세포 치료제 시장 자체가 네. 2026년까지 지금은 한 1조 정도 시장인 거예요. 6조까지 커지고요. 그다음에 연평균 36%의 성장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얘네 특징은 세포 치료제 CDMO를 하거든요. 위탁 생산. 근데 그 위탁 생산하려면 레퍼런스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엄청나게 이 생산 시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국내 생산 캐파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바이오센트리라는 북미 CDMO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국내에서는 이 세포 치료제 관련돼서는 CDMO 생산 최대 캐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 자체가 연평균 큰 시장이 나오고 있고 GC셀 같은 경우는 이 NK 세포 치료제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등인 회사가 미국의 그 나스닥에 상장한 페이트 테라피틱스인데요. 얘네가 시총 한 7조 정도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항암 효과는 굉장히 높은데 이 치료의 지속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GC셀의 NK 세포 치료제가 좀 안정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렵지만 이 암과 관련된 세포 치료제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네.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각에 이 내용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들으시고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연구하고 찾아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방법이기는 한데 GC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김치훈 대표님이 짧은 시간에 쭉 정리를 주셨어요. 이제 관련한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부터 좀 시작인 것 같아요. 네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저는 일단은 목표 주가는 짧게는 이게 원래 더 2021년까지 차트를 땡겨보면 지금 과거에는 11만 4,200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정고점이 한 요 정도 수준인 한 8만 1,000원까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8만 1,000원 돌파하면 그 위로는 매물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뭐 4%, 8%, 6%대 매물대가 있어서 2차 목표가는 11만 원이고요. 1차 목표가는 한 8만 1,000원. 네.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올라왔지만 이 엄청나 오래 네, 6만 원대, 6만 원에서 6만 한 2천 원, 6만 5천 원까지가 네. 굉장히 긴 장기간 횡보 구간. 횡보 구간입니다. 네. 그 횡보 구간에는 좀 매수해도 안정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GC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는 8만 원대 초반이지만 뚫어내고 더 올라간다면 12만 원 선까지도 2차 목표 주가까지 체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시에 전세역전 6종목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준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